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종합뉴스입니다. 한나라당의 해외 후원단체인 한나라 뉴욕위원회가 19일 플러싱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해외 후원단체인 뉴욕위원회가 19일 대동연회장에서 한나라당 조진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는 결성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400여 명의 동포들이 참가해 한국 정치에 대한 동포사회의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정책을 지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쪼록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정재건 한나라 뉴욕위원장은 내년도에 있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동포사회의 의견이 본국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며 굳센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포님들을 위해서 우리 참정권이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애도 쓰고 또 분열보다는 화합적으로 이 참정권이 동포사회 권익을 위한 참정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정권 이외에도 우리 차세대들이 우리 정체성이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한나라 뉴욕위원회 출범식에는 잔리오 뉴욕시 감사위원장과 마크 제프 뉴욕 상공회의소 회장 등 다양한 미주류 사회 인사들과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해 한나라 뉴욕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영 위원은 뉴욕위원회 결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선진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재외동포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 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진영 의원은 재외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동포사회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교류 협력 및 정책 개발에 노력하는 한나라당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1.5세지만 한나라 차세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젊은 피들과 함께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70여 명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한나라 뉴욕위원회는 앞으로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및 재외동포 참정권 권익과 의견 수렴을 통해 한나라당 정책결정 후원 활동에 주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트윈에게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과 아시안 간 전문센터가 최근 제약회사들로부터 기금을 확보해 퀸즈 플러싱으로까지 간염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간염 퇴치 사업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 아시안 간 전문센터와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비형 간염 바로 알기 캠페인인 내가 복균자 진행 중 거대 제약회사인 길리드와 BMS로부터 각각 7만 5천 달러와 $10,000를 지원받아 총 8만 5천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추가 기금 마련으로 기존 간염 캠페인 서비스 영역을 퀸즈 플러싱 지역으로까지 확대해 더 많은 한인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형 간염을 우리가 스크리닝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복균자로 발견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주고자 저희들이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홀리네임 아시안 간센터의 현철수 내과 전문의는 비형 간염 캠페인의 목적은 복균자를 찾아내고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라며 모든 피검사는 무료로 진행되고 검사 후 진행되는 각종 치료 절차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무보험 한인들에게는 가능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단체로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일요일이건 공휴일이라도 나가서 그 검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홀리네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간염 퇴치 캠페인은 보험이 없어 병원 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정 제품의 불법 위조품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한인사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볕더위와 피로가 많이 쌓이고 입맛이 없어지는 여름철,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홍삼 제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일반인들에게 6년근 홍삼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홍삼정 제품에 대한 불법 위조품들이 대량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한인사회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를 포함해서 동부 지역, 그러니까 뉴저지, 버지니아 등 미주 전역에 걸쳐서 정관장 홍삼정의 위조 제품이
그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도 파악이 됐고요. 또 거기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관장 홍삼정의 판매 급증에 따라 LA, 뉴저지, 버지니아, 애틀란타 등 북미 전 지역에 위조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위조 정관장 홍삼정이 일반 마켓이나 건강식품점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겉표지에 보면은 저희는 고려 삼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국 병행 수입품이나 아니면 위조 제품은 그 홍삼정이라는 그런 한문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한문 그 맨 끝자 그 정자가 또 저희하고 이제 좀 상이하게 틀리고요. 현재 진품과 위조품에 대한 구별은 설명서와 겉표지 내용의 차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관장 브랜드 스토어에서는 손쉽게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유인물을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정관장 위조품은 정품에 비해 품질이 기준의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한국인삼공사 측에서는 불법 위조품 생산자와 유통 채널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관장의 구입 및 복용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론 카크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20일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행 법안을 비롯해 세계 FTA 비준 절차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크 대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글로벌 서비스 재개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통해 세계 FTA를 진절시킬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대표는 이들 FTA 이행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여전히 확신하고 있으며 우리는 늦지 않은 시간에 비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크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 미 행정부는 무역 조정 지원, TAA 연장안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이견과 FTA 비준 절차에 대한 협상을 벌여 8월 의회 휴회 전 비준을 추진할지 아니면 9월 처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19일 오후 늦게 균형 예산을 위해 헌법 개정을 승인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을 찬성 234, 반대 190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미 연방정부 지출을 지금보다 6조 달러 줄이는 내용도 포함된 이 법안의 가결은 정치권이 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성사됐습니다. 공화당 주도의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그러나 민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이 법안이 상원에서 가결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대신 이 법안은 앞으로 미 정부의 적자 한도를 높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에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주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기부금도 감소하는 등 재정 압박에 따라 전국 6,700여 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가을 학기부터 대대적인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다고 USA Today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학들이 가을 학기 개강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예산 삭감에 따라 교수 연구실의 전화를 끊고 쓰레기도 직접 버리도록 하고 학생들의 과제물 인쇄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구두쇠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긴축 경영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학교 기부금을 대폭 감소한 반면 입학한 학생 수는 증가한 가운데 주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2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메뉴의 열량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터프츠 대학 연구진이 음식점 메뉴 269개를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19%는 실제 열량이 표시량보다 100칼로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 종류별로는 쌀, 콩, 감자, 빵 같은 고탄수화물 메뉴와 샐러드에서 실제 열량과 표시량 사이에 편차가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메뉴는 표시량보다 1000칼로리가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기류나 샌드위치류는 열량 표시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인 공익과학센터는 패스트푸드와 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의 메뉴를 조사해 열량과 지방,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8개 식품을 공개했는데 이 중 콜드스톤과 데니스, 치즈케이크 팩토리, 애플비, 아이홉 등이 선정됐습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 온라인을 통해 집단 따돌림을 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온라인 보안업체인 노턴의 조사를 인용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노턴이 8세에서 18세 자녀를 둔 부모 1,068명을 상대로 청소년들의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자녀들이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17%는 자녀들이 사이버 괴롭힘의 가해자라고 인정했으며 15%는 자녀들이 괴롭힘의 목격자라고 답했습니다. 응답 부모 30%는 보복 등을 우려해 자녀들에게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 집단에 연루되는 것을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응답 부모의 40% 정도가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녀들이 이용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회용 이지패스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일회용 이지패스는 크레딧카드와 연계해 사용되고 있는 일반 이지패스와는 달리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메트로카드처럼 원하는 금액만큼 구입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 당국은 일회용 이지패스가 크레딧카드 사용과 회원 등록 등의 부담으로 인해 이지패스 가입을 망설이는 운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터널과 교량의 현금 요금 부스 사용 운전자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예산모 문화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그림의 기초부터 작품 전시까지 도와드리며 수채화반, 아크릴반, 수상화반, 4군자반 등 다양한 클래스와 8주 코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의 만남으로 한 작품씩 끝내실 수 있습니다. 자신있게 작품에 도전할 기회를 만들어드리며 스스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201-838-7883 예산모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오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센트럴파크 내 나움버그 벤쉘 야외무대에서 본국의 한식재단 뉴욕한국문화원 후원으로 제2회 코리아데이를 개최합니다. 코리아데이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인 한식과 한국의 공연, 전통문화 등 각종 문화를 알리는 행사로서 불고기와 쌈, 제육구이와 쌈, 김치, 전, 잡채, 떡볶이, 비빔밥 등 대표적인 한식 메뉴로 센트럴파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식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이 지역 주민을 위한 여름 콘서트를 엽니다. 공연은 2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8월 10일 던더힐 컨트리 밴드, 8월 11일 오후 7시 펠팍 빅밴드 연주로 이어집니다. 공연은 무료이며 펠팍 타운홀 앞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미동부 동문회가 이달 24일 2011 가족 동반 야유회를 갖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뉴저지 포트리 조지 워싱턴 다리 아래에 있는 루스닥 피크닉 장소에서 열리며 가족 동반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환영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센터가 21일 오후 3시 플러싱 열린 공간에서 한국전쟁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한국 잊을 수 없는 전쟁을 함께 시청하고 한국전 참전 용사들 앞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뉴욕지구 동창회가 2011년도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2명과 이대 동문 출신 유학생 1명 등 총 3명이며 동포 학생들에게는 1인당 $1,500씩, 동문 출신 유학생에게는 $2,000를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진짜 일하러 회사에 가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자기개발 분야의 공식적인 투견이라 불리는 저자는 비즈니스 성공의 필요 요소로 일을 꼽습니다. 이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은 하는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바쁘거나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 아닌 일의 성과를 달성해야 진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 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사 칼럼이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저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의 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팰리세이드파크 타운의 올 상반기 발생 범죄 건수가 지난해보다 2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는 줄어든 반면 생계형 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자민 라모스 팰리세이드파크 경찰서장은 타운 경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존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경찰과 주민들과의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지역 주민들의 범죄 신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에 대한 이웃 주민들 사이의 상호 감시와 신고가 안전한 타운 만들기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모스 서장은 차량의 문을 잘 잠그는 것만으로도 차량 절도 및 차량 터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범죄 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펠팍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 경찰 인력은 35명이지만 현재 인력 25명과 폴리스 아카데미 재학생 3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지역 치안을 맡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2건을 기록했던 살인사건은 올해의 경우 단 1건도 없었으나 생계형 범죄 유형인 절도 사건의 경우 총 83건으로서 지난해 상반기의 53건에 비해 57%나 급증한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라모스 서장은 경찰력이 부족한 가운데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생존을 위한 생계형 범죄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어서 지역 경찰과 주민들 간의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범죄 신고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 3년간 경찰력이 급감했고 한인을 포함해 지난달 3명의 경찰을 새로 임명했지만 아직도 경찰 인력이 많이 부족해 경찰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름 휴가철 안전한 지역 방범을 위해 지역 주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낯선 사람들을 신고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7월 20일) 날씨입니다. 또다시 90도를 웃도는 한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3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